통으로 봐야 되나요 또? 통으로 봐야죠. 아, 통으로 본다면은 리버풀. 아니 한쪽 포지션만 본다면 메시지만 통으로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통으로 보면 바르셀로나예요. 왜? 메시 때문에. 네.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메시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는 4인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3명이잖아요. 3대 3이잖아요. 그럼 2명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있었잖아요. 2대 1. 메시를 1로 봅니까? 아니 어쨌든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 자체로만 본다면은 내 메시 인정했잖아. 1로 인정했잖아. 형님들 메시 인정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인정하지. 메시 5인분 중 미쳤음. 네. 4인분 먹고 후식까지 다 먹으시겠지. 개추가 뭐. 결과 나고 이 영상 한 번 더 봤는데 수비진, 미드진, 공격진 리버풀이 앞선다고 한 개 추가할 영상을 이제부터 박종희님 멘트만 믿고 여러분 이 사람 섭섭하네. 닉네임 태정태세 문단속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존 해설위원이 선수 평가하시는 걸 보면 컨텐츠를 위한 경기 외에 다른 경기를 챙겨보고 말씀하시는 게 의문스럽네요. 웃기시려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비판들도 대댓글 이거 뭐 있나요? 보급형 강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조는 그냥 개그맨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싫어요 눌렀어. 싫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조은 형님 해설위원이었어요? 들려드릴게요. 뭔지. 여러 가지 어떤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경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서 네. 뭐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이런 의견들도 저는 아예 틀린 게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나 근데 은근히 많이 맞춰놓은 거 많은데 솔직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그 마지막에 메시 프리킥을 보고 들어보세요. 리버풀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2차전 안 된다. 2차전이 쉽지 않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결승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결승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안 돼. 자, 여러분, 이스탄불의 기적이 아니라 안필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2년 연속 지난 시즌에는 로마, 이번 시즌에는 리버풀에게 1차전에 확실한 승리를 거둬놓고서도 2차전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경기를 통해서 역전을 당하는, 특히 그 두 팀의 공통점은 골키퍼가 알리송이라는 데 있죠. 이 경기 이렇게 되나요? 앞에 잘 보고 오셨죠? 주원 형이 어떤 그 예상.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 살라랑 피르미노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상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오리기와 샤키리를 내세우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제임스 밀러, 파비뉴, 그 다음에 핸더슨으로 구성을 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비달을 기용을 하면서 중원에 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쿠티뉴가 나왔고 메시, 수아레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리버풀의 프레스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바르셀로나를 괴롭혔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고생을 했고 6분 만에 오리기가 득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항상 이런 경기들이 뒤집어지는 걸 봤을 때 10분 안에 뒤진 팀이 빠르게 이 첫 번째 골을 넣으면서 가끔 이 기적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메시 중심으로 날카롭게 역습을 하면서 점점 아르투르 비달이 있으면서 중원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고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면 리버풀 이거 기회가 없는 게 아닌데 살라 피르미노 공백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몇몇 장면들을 보면 샤키리를 왜 최근에 쓰지 않았는지 알겠다. 샤키리 패스 미스도 너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쯤에 전반 말미쯤에 보면 이 수아레즈랑 로버트슨이랑 충돌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일부러 발길질을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충돌이 나와서 로버트슨 좀 아파하는데 하프타임에 로버트슨을 빼고 바이날둠을 투입시키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밀러를 왼쪽 풀백으로 보내면서 중원 지역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전술 변경을 주고 바이날둠을 넣어서, 바이날둠은 지난 1차전에서 퍼스트나이로 나오면서 이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넣었는데 이거부터 스타트였습니다. 전반에도 썩 좋지 않았던 조르디 알바가 후반부부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알바 미스 아놀드가 뺏어 들어가서 크로스를 했는데 라키티치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그거 바이널둠 슈팅하면서 2대0. 그 슈팅이 슈테겐이랑 뜨드득 맞으면서 딱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샤키리가 크로스를 하는데 바이널둠에 대한 체크를 전혀 못하면 2분 만에 프리헤더 3대0. 이래서 와, 이거 연장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오늘 경기 MOM을 꼽으라면 멀티골을 각각 집어넣은 바이날둠도 있고 그 다음에 오리기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내내 센스를 보여줬던 아놀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코너킥 장면에서도 이 아놀드가 봐요. 그랬는데 볼보이가 공도 빨리 줬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빠르게 찰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저쪽 보면서 전열 가다듬고 슈팅에는 막 박수치고 있는데 그때 딱 보고서 그냥 바로 올려버려. 그걸 오리기가 마무리하면서 4대 0이 됩니다. 이거부터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도 10분이 남아있는데 바르셀로나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바르셀로나가 나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이미 바르셀로나는 기세가 꺾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르셀로나 이번 가장 큰 패착은 첫 번째 선발로 또 쿠티뉴를 썼다는 거. 물론 이거 쿠티뉴가 빠지면은 덴벨레가 부상이라 나올 수가 없는 거는 큽니다만 첫 번째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패착은 왜 또 쿠티뉴를 썼냐. 두 번째 왜 아르투르 비달을 뺀 건가요? 왜 중원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었던 비달을 뺀 다음에 아르투르를 집어넣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르투르를 집어넣은 다음부터 한 게 없어. 그리고 하나 더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1차전 때 메시가 정말 아쉬워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골, 덴벨레가 날려쳐먹었던 그 기회, 막판에 덴벨레가 2개, 비달이 1개 정도를 그 중에 한 골만 들어갔어도 경기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기 2차전을 굉장히 맥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4대 0이라는 건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오늘 경기에서는 발베르데가 비달을 뺀 장면이 생각이 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바가 실수 많았던 이런 걸 다 떠나서 발베르데는 2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식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더블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어요. 올 시즌에는 리그 우승 확정지었고 코파델레이에서 지금 한 경기만 이기면 뭐 또 코파델레이를 따겠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탈락했기 때문에 잘해봐야 더블이다. 더블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발베르데가 탈락을 하는 그 과정이나 지금 바르셀로나를 바라보는 기대치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발베르데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경질이 돼도 솔직히 할 말 없을 것이다. 와, 이 어제 새벽에 맨시티 레스터전 이 콤파니의 슈퍼콤 슈팅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또 이 마치 0405 제가 그때 2004년 2005년 때 막 갓 20살 될 때 즈음이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봤던 이스탄불의 기적만큼 극적이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안필드에서 3대 0이라는 뭐 폐색이 짙은 이 경기를 뒤집어내는 리버풀의 힘을 봤습니다. 자, 내일은 아약스 대 토트넘 경기 또 보고 저희가 리뷰를 해야 될 텐데 그 경기도 설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버풀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2차전 안 된다. 2차전이 쉽지 않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결승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결승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안 돼! 리버풀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2차전 안 된다. 2차전이 쉽지 않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결승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결승 결승 진출은 진출은 바르샤입니다. 바르샤입니다. 안 돼! 또 리버풀 내일 뵙겠습니다.